김정은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가을맞이 영양만점 밥상. 탱글탱글한 새우살과 쫄깃한 오징어가 똘똘 뭉쳤다.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시원하고 깔끔한 새우 완자탕과 가다랑어 포로 밑국물을 내 감칠맛이 수직 상승한다. 쫄깃하고 영양 많은 가을 버섯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더욱 맛있는 버섯 솥밥.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노원입니다. 김정은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처럼 이렇게 선선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갓 지은 밥에 뜨끈한 국물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집에 오거든요. 네. 오늘 이 계절에 딱 맞는 요리 준비하셨죠? 네. 가을하면 또 버섯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여름철에 자라서 성장을 마친 가을 버섯은요,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데요. 오늘은 제철 버섯을 넣어서 새우 완자탕이랑 또 네. 버섯 솥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뉴로 가을맞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갈한 손맛의 대표주자 김정은 선생님과 함께 가을맞이 밥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우 완자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새우 완자탕 끓일 때요. 우선 이제 밑국물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분량의 물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냄비예요? 네. 불을 켜지 않은 냄비에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마를 네. 넣고 자, 끓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새우 완자를 만들 때 새우를 다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머리 부분이 남아요. 예. 그래서 이 새우 머리를 가지고 오늘은 국물을 낼 겁니다. 이거 맨날 버렸었는데 국물에 네. 이용하면 또 기가 막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 새우 생물을 다듬을 때는 이 새우 머리를 국물을 내시고요. 만약에 새우 살만 이렇게 알새우라 그래서 새우 살만 파는 거를 구입하셨을 때는 마른 새우 있죠? 네. 마른 새우를 가지고 국물을 내시면 이 새우 완자탕에 딱 어울리는 맞춤 국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시마를 넣고 끓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청양고추 넣어주시고요. 새우 머리도 같이 넣고 끓일게요. 네. 그리고 넣고. 파도 같이 한번 칼집을 쓱 넣어서 네.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육수가 끓는 동안에 다른 재료들을 한번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네. 쑥갓은 잎사귀 부분을 사용을 할 거라서 이렇게 손으로 떼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 쑥갓도 마트 가보면 항상 많이 팔던데 이거 네. 남은 거 냉장 보관 그냥 해도 되나요? 금방 먹으면? 냉장 보관을 한 2, 3일은 두고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 다발을 사면은 꼭 남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남으면은 데쳐가지고 아예 나물로 묻혀놔 버려요. 그러면 한 단을 데쳐도 사실은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좋으니까. 네, 비빔밥으로 한번 해서 드시면은 뭐 한 번에 다 드실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부피가 큰 이런 잎사귀 채소들은 무조건 데쳐가지고 나물로 만들어가지고 한 통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먹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5mm 두께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완자를
커터기에 갈아서 빚어줄 텐데요. 네. 물론 뭐 칼로 다지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소형 커터기 가정마다 다 있으시죠. 네. 우선 새우는 3, 4등분 정도 해주시고요. 칼로 찹을 하기도 하던데 이제 이걸로 하면 좀 간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칼로 다져주면은 전분을 살짝 넣어야지 서로 좀 잘 달라붙어요. 아, 점성이 아직 네, 덜하니까. 점성이 이렇게 으깨지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점성이 덜해서 전분을 한 큰술 정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커터기에 갈면은 으깨주듯이 갈기 때문에 점성이 전분을 생기죠.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징어도 잘 갈릴 수 있도록 적당히 썰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껍질을 벗기지 않았어요. 껍질 부분을 벗기면은 이 완자가 그 새우의 연한 오렌지빛 색으로 빚을 수가 있고요. 껍질을 이렇게 같이 넣어서 갈면 조금 진한 약간 붉은빛이 더 진하게 완자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료들을 한꺼번에 다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오징어, 새우살 넣고요. 간 생강, 양념을 그냥 바로 들어가네요. 네, 양념 같이 넣고 갈아주시면 돼요. 후추, 소금. 소금은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까지 넣어주시고 다진 대파는 마지막에 넣고 섞을 거예요. 네. 처음부터 넣으면 이렇게 으깨지니까 이렇게 해서 갈아줄 겁니다. 어떻게 제가 갈아도 될까요? 이게 써본 적은 없지만. 아, 네. 그냥 눌러가지고요. 네. 처음에는 드륵드륵 눌러주시고 네. 아예 점성이 생기게 곱게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쭉 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입자 씹히는 게 좋으시면은 네. 입자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멈추시고요. 네. 조금 곱게 가르시면 더 찰기가 생기거든요. 그럼 한번 열어가지고 우리 대파 아직 안 섞었잖아요. 네. 대파, 다진 대파를 넣고 대파 뒤에 넣는 이유가 있나요? 와. 굉장히 점성이 바로 생겼죠. 떡처럼 됐어요. 떡처럼 안에가. 네. 오. 보통 전분을 넣지 않으면 이 완자를 못 빚을 텐데 뭉쳐지지 않을 텐데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뭉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징어예요. 아. 오징어가 쫀득쫀득 좀 질감이 점성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만약에 새우랑 돼지고기랑 넣고 완자를 하면은 전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드륵드륵 몇 번만 해주세요. 많이 하지 말고. 네, 드륵드륵 2번. 네, 드륵. 네, 됐습니다. 아, 이 정도로.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끓이기 시작했던 육수가 열어보겠습니다. 육수가. 어우. 다시마 육수가 또 아주 맛있게. 네, 그러면 청양고추도 건져내겠습니다. 파도 건져내고. 네. 오, 다시마가. 아, 새우 머리도 다 건져야 되잖아요. 네, 새우 머리도 건져주시고요. 자, 건져냈습니다. 그럼 네. 이렇게 이제 끓여낸 육수에 완자를 떼어서 넣을 텐데요. 여기 밑간을 먼저 좀 살짝 해볼게요. 네. 소금, 그다음에 국간장, 그리고 완자를 물론 손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탁탁 하나씩 떼어내셔도 되고요. 짜면서. 네네. 아니면 이렇게 숟가락으로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두세 개를 할 거예요. 아. 이렇게. 이때 뭐 모양은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이렇게 네. 고급 전문점에 가도 그렇죠. 이렇게 떼어서 사이즈만 잘. 한 입 크기 해서. 정도로. 네. 또 이런 것들은 약간 또 못생겨야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그 틈 사이로 국물 그 간이 잘 스며드는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면은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만약에 조금 더 럭비공 모양으로 하신다면은 이렇게 한번 딱 뜨신 다음에 이렇게 아우. 이 완자탕. 홍콩 가면 항상 완자탕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있잖아요. 오징어 완자, 새우 완자, 뭐 게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종류도 네. 다양한 것 같은데
오늘은 새우랑 오징어 두 가지 같이 넣었는데 이거 따로따로 넣으시고 거기에 뭐 가른 돼지고기를 좀 섞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네. 그 전분이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텐션감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뭘 넣었어 도대체?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만들고 나면 종종 듣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갔죠. 네. 오징어랑 새우. 그렇죠? 그리고 이 덩어리인 고기보다는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공기층들이 있기 때문에 열이 빨리 전달이 돼서 생각보다 빨리 익습니다. 핑크빛으로, 그렇죠? 네. 오징어 껍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또 색이 입혀진 거고요.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시면은 조금 더 밝은 색, 좀 하얀 색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 색깔 이쁘죠? 예. 이거 익힘 정도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익힘 정도는요, 지금 끓이면서 이렇게 떠오르면은 네. 익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지금 넣는 그 타이밍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마지막 넣은 게 떠오를 때 완전히 다 익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채소를 넣고 끓여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거품 한두 번 정도 건져내시고요. 자, 그리고 표고버섯 넣어볼게요. 네. 가을이 요번 식탁의 메인이잖아요. 가을 버섯이. 진짜. 이건 진짜 주말에 해 먹어봐야 될 거야. 요걸로도 한 끼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후루룩 끓어가지고 완자가 다 떴죠. 네. 뭐 표고는 슬쩍 익어도 되니까요. 불을 끄시고 담아내시면 됩니다. 아, 네. 야, 이것도 전통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렇죠. 어우, 냄새가 지금 끝내줍니다, 진짜. 야, 뚜껑이 있는 그릇이 굉장히 음식의 그런 기대감을 증폭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뭐 별거 아닌 음식도 집에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내면 그렇죠.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이 약간 불규칙하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해서 네. 이것도 나름의 아주 미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똑 띄어서 넣은 것처럼 네. 뭐 물방울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정하면은 갑자기 이게 재미없죠. 정성 없어 보여요. 자, 이렇게 버섯도 이야, 갓을 지금도 향이 너무 좋은데 숟갈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쑥갓을 올리고 나면 뚜껑을 덮었다 열면 쑥갓의 향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맡으신 향보다 훨씬 향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새우 완자탕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새우 완자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고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 주세요. 밑국물에 칼집 낸 청양고추, 새우 머리, 칼집 낸 대파를 넣고 끓여줍니다. 쑥갓은 이파리를 뜯은 뒤 남은 줄기 부분을 송송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은 5mm 두께로 편 썰어줍니다. 새우살, 오징어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분쇄기에 오징어, 새우살, 다진 생강, 후춧가루, 소금, 참기름을 넣고 간 뒤 다진 대파를 넣고 다시 갈아서 반죽을 만들어 주세요. 끓는 밑국물에서 청양고추, 대파, 다시마, 새우 머리를 건져줍니다. 여기에 소금과 국간장을 넣어 간해 주세요. 그런 다음 수저로 반죽을 떼어 넣어줍니다. 거품을 걷어낸 뒤 표고버섯, 쑥갓 줄기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새우 완자탕을 담고 쑥갓 이파리를 고명으로 올리면 새우 완자탕이 완성됩니다.